나는 그녀를 망치려고 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을 때 이미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정해진 계획 속 모든 감정은 연기였고 나의 진심은 존재해서는 안 됐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엇갈려 버렸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녀의 망설임. 나는 복수를 위해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믿었다. 처음엔 쉬웠다. 너무나도 순진한 그녀는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어깨를 감싸는 손길 하나에 쉽게 무너졌다. 그녀의 비밀번호 가족사, 심지어 과거 연인까지 모든 정보는 내 손바닥 안이었다. 나는 이기적이었고 냉정했다. 그녀가 눈물을 보일 때조차 나는 이건 성공적인 작전의 일부야라고 되뇌이며 속으로 웃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 그 이름 하나에도 복잡한 감정이 얽히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어느 저녁 함께 보던 영화에서 그녀가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며 잠들었을 때였다. 나는 자리를 피하지 못했고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을 때 내 심장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만큼은 내가 그녀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고 나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녀의 아버지가 내 가족을 무너뜨렸고 그 대가를 딸에게 치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죄 없는 딸이 무슨 죄냐고. 그런 말은 약자들의 변명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 믿어야만 했다. 밤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달랬다. 이건 정의야. 하지만 정의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정의가 내게 자꾸 그녀를 감싸 안고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그날 밤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건 내가 그녀에게 해서는 안 될 감정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눈을 피하지 못했을까? 내가 계획한 복수의 마지막 단계는 그녀를 떠나는 것이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저 사라지는 것. 그녀가 절망에 빠지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 고통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한다. 그녀가 울게 만들면 나도 함께 울게 될 것 같았다. 이건 내가 원하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이건 계획이 없던 변수였다. 사랑을 연기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처음엔 그저 스크립트를 따라 움직이면 됐다. 그녀에게서 신뢰를 얻고 마음을 뺏고 결국엔 무너뜨리는 것. 나는 오래전부터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던 계획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연기는 어느새 경계를 잃고 나의 진심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서윤은 매일 아침 내게 커피를 건넸고 밤에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다. 아무 말 없이도 그녀는 내 기분을 읽는 듯 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자꾸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그녀의 가족에게 빼앗긴 것이 많았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으로 해고당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누웠다. 어린 동생은 장학금을 잃고 꿈을 접었다.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은 바로 서윤의 아버지 서재만이라는 남자였다. 나는 그런 서재만의 딸과 사랑에 빠지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는 걸 자각했을 때 그것이 영인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혼란 속에 계획을 수정해가며 그녀를 조금 더 가까이 두었다. 그녀가 웃을수록
나는 불안해졌고 그녀가 내게 의지할수록 나는 미안해졌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말했다. 나 사실 아빠랑 사이 안 좋아. 어릴 때부터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도 피해자였을까? 내가 복수하려던 대상은 그녀가 아닌데 계획은 여기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서윤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연락을 줄이고 답장을 늦추고 일부러 싸움을 만들었다. 그녀는 당황했고 이유를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접근한 이유, 내 목적, 내 정체. 그걸 말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무너지는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결국 어느 밤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너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 맺힌 채로 문을 닫고 나갔다. 그 순간 난 두 가지를 잃은 기분이었다. 복수의 명분과 사랑의 가능성, 그리고 다음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당신이 내 딸을 건드렸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의 목소리, 서재만이었다. 그날 이후 내 방은 침묵에 잠겼다. 휴대폰은 꺼둔 지 며칠이 지났고 창밖에서는 간헐적인 빗소리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벽을 바라보며 내 머릿속에서 서윤의 마지막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죄를 지었다. 사랑을 가장했고 감정을 조작했고 복수를 위해 한 사람의 믿음을 짓밟았다. 하지만 정말로 죄인인 건 나일까? 그녀의 아버지 서재만. 모든 고통의 시작이자 내 가족을 짓밟은 자. 나는 그의 죄를 상쇄시키기 위해 움직인 것뿐이다. 그러니 이건 정당한 응징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내 안에는 하나의 목소리가 갈라져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계속 밀어붙여라. 이건 끝을 봐야 해라고 말했고, 다른 하나는 그녀는 죄가 없다. 그 눈물을 기억해라고 속삭였다. 서재만에게서 온 전화는 짧고 날카로웠다. 당신 누구야? 그는 분노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진실을 향한 것인지 딸을 향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내 딸 울고 있더라.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는 있나?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누군지는 알고 접근한 거겠지. 이젠 내 차례야. 준비해.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간 만큼 그도 나를 파고들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계산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 서윤이 있었다. 며칠 뒤 서윤이 나를 다시 찾아왔다. 초췌한 얼굴 부은 눈, 그 눈빛 속엔 이해보다 의심이 많았다. 나 아빠랑 이야기했어. 그녀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빠가 그러더라. 넌 위험한 애라고.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서윤아.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그래서 묻고 싶어. 너 진짜로 나 좋아했던 거 맞아?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을 맞추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고개를 돌린 채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게 진심이었다면 더 아파.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고 떠났다. 나는 바닥에 무너져 앉았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무엇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책상 위 그녀가 두고 간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안엔 서재만과 한 기업인 사이에 비밀계약서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서윤이 건넨 증거.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봉투를 붙잡고 앉아 있었다. 문서 속에는 서재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하청업체, 뒷돈 거래, 고의적인 구조 조정, 그리고 내 아버지를 희생양 삼은 내부 조작 정황까지. 이건 내가 수년간 찾고자 했던 진실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왜 서윤이 이걸 내게 준 걸까? 그녀가 나를 의심했다면 증거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가 복수의 칼끝을 숨기고 다가왔다는 걸.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없이 이걸 내 손에 쥐어준 걸까? 그 순간 또 다른 공포가 밀려왔다. 혹시 그녀가 이 복수를 완성시키도록 나를 밀어준 건 아닐까? 혹시 그녀 역시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또 다른 피해자였던 걸까? 나는 망설였다. 복수를 완성하는 일은 이제 손만 뻗으면 가능한 일이었다. 이 문서를 고발하면 서재만은 추락하고 나는 가족을 위해 정의를 바로 쓸 수 있다. 그런데도 내 손은 떨렸다. 서윤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그게 진심이었다면 더 아파. 그녀는 복수를 허락한 걸까? 아니면 내 진심을 시험한 걸까? 나는 그날 밤 문서를 가방에 넣고 서재만의 사무실로 향했다.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그의 빌딩 고요한 로비, 그리고 경비의 의심스러운 시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다. 이 문서를 꺼내 보여줘. 끝내자. 지금이 기회야. 하지만 문이 열리고 그의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서재만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와줬군. 탁자 위에는 이미 내가 보낸 이메일 프린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그를 무너뜨릴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내 딸한테 연기했더라. 잘하더군. 그 말에 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근데 너 진짜 사랑했나 보지? 그가 비웃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그 순간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 그의 말만이 귓가를 때렸다. 서윤이 너한테 문서 줬다고. 하하. 걔도 날 무너뜨리려 한 거야.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와 내 눈앞에 섰다. 알려줄까? 걔가 진짜로 무너뜨리고 싶었던 사람은. 그의 말은 거기서 끊겼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나야.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서윤은 우리 사이를 조용히 가로질러 들어와 탁자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 서재만만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나야. 내가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러나 그 안엔 무너진 감정이 스며 있었다. 내가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지 당신은 모르죠. 그녀는 담담히 말을 이어갔다. 늘 떳떳하라 했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정직했던 적이 없었어요. 거짓, 조작, 압박. 그게 당신 방식이었죠. 엄마는 참다 못해 병을 얻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착한 딸인 척 살아야 했죠. 서재만의 표정엔 처음으로 미세한 흔들림이 보였다.
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말해봤자 달라졌을까요? 서윤은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자기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다 배신자로 취급하잖아요. 그녀는 내 쪽을 스치듯 바라봤다. 짧은 눈맞춤.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선택했어요. 누가 나에게 거짓을 해도 그 거짓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무너뜨려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서윤아, 그건 아니야. 그녀는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나를 이용했어도 내가 사랑받았다고 느낀 건 내 착각이었을까?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단 말을 꺼내는 순간 이 모든 복수의 서사는 사라지게 될까봐.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이 거짓이었다 말하는 건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서재만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 아이랑 나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냐? 그의 말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다. 하지만 그 속엔 미세한 두려움이 엿보였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그냥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만든 모든 거짓이 결국엔 당신 자신을 삼킬 거라는 걸. 나는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그건 증거였고 무기였고 동시에 우리의 마지막 선이었다. 이걸로 당신을 끝장낼 수 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다. 하지만 오늘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서재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복수하려 했고 그 복수의 대상은 당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복수하고 있던 게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요한 정적이 사무실을 감쌌다. 나는 문서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서윤은 말없이 내 뒤를 따랐다. 복수가 완성되지 않은 채 끝났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결말이 진짜 복수였는지도 모른다. 밖은 새벽이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엔 아주 옅은 붉은 빛이 퍼지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는 미소도 눈물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은 진심이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은 거짓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진짜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사랑은 가짜였다. 복수는 진짜였다. 하지만 결국 가장 무서운 건 진짜가 되어버린 가짜였다.